안녕하세요. 저는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남들은 외동 때리니 얼마나 곱게 잘났냐고 하겠죠. 하지만 전 정반대였어요. 대학교 근처도 갈 수 없었죠. 그때는 학교보다 중요한 일이 있었고 우리 가족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 중요한 일이란 살 인제 친 오빠였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오빠를 찾아 전국을 헤매느라 이런 뒷전이었고, 그래서 집안 형편은 늘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아주 잘했음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걸로 만족해야 했답니다. 매년 오빠를 찾는 현수막을 붙였지만 오빠를 찾지 못했어요. 그게 2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 가족도 결국 체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현수막은 계속 붙였죠.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학력으로는 좋은 기업에 취업하지 못했고 조그마한 기업에서 격리로 일하다가 어느 날은 가벼운 접촉 사고를 당했어요. 회사 가던 길에 뒷차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점심시간에 예정된 첫 데이트가 열렸습니다. 함께 상습 따뜻한 식당에 들어갔죠. 남자가 자리를 예약했고 열정적인 서비스와 맛있는 음식으로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서 즐거웠습니다. 첫 데이트의 끝에 서로의 손을 잡으며 서로를 바라보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행복한 순간을 나눈 저희는 앞으로의 여정이 기대됩니다. 반짝반짝 3년쯤 지난 무렵 저는 프로포즈를 받게 됐어요. 수아야, 평생 고생할 일 없이 행복하게 해줄게. 나 닮은 예쁜 아이 나와줄래? 남자친구 손에 들린 예쁜 반지가 반짝였지만 저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럴 것이 남자친구는 내노라 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하지만 저는 중소기업 격리일 뿐이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을까 봐 저는 너무 겁이 났습니다. 미안해. 나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 아, 왜 그래 수아야? 나랑 결혼하는 게 싫어? 혹시 마음에 걸리는 개라도 있어? 실은 나 고졸에 고작 중소기업 격이야. 아, 자기는 인류대 나온 데다가 대기업 다니고 있고 자기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자기 부모님이 싫어하시고 반대하실 것 같아 걱정이 돼. 우리 부모님 그런 분 아니지만 만약 그렇다 해도 내가 언제나 방패막이가 돼서 널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도 생각 좀 해봐야겠어. 미안해 오빠. 생각할게. 뭐가 있어? 너같이 처하고 예쁜 여자가 어디 있다고 우리 부모님도 보자마자 좋아하실 거야? 나 너 놓칠까봐 걱정돼. 얼른 우리 부모님 뵈러 가자. 부탁해요. 미안해.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내가 자신 생길 때까지 조금은 기다려줘. 저는 애촉에 저를 바라보는 남자친구의 얼굴을 외면해 버렸어요. 하지만 얼마 뒤 부모님께 인사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네, 예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몸이 이상해서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를 해보니 임신이었던 겁니다. 오빠, 나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얘기야. 아이, 무슨 일인데? 그래, 설마 헤어지자고 하는 건 아니지? 수아야, 나 너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그런 게 아니라 나 임신했나 봐. 뭐? 아, 정말 잘된 일이잖아. 몇 주 차야? 병원에 가야 알지.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 그럼 당연하지. 내가 너 닮은 예쁜 아이를 얼마나 바랬는데. 실은 나 많이 걱정했어. 오빠가 나 버리거나 하지. 어떻게 버리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병원에 가서 당장 우리 부모님께 인사하자. 아니, 너희 집부터 가야지. 병원에서는 임신, 사주라는 진단이 나왔죠. 우리 집에서는 대기 중인 사위라고 어와 둥둥이가 있어요. 따님을 결혼 전에 먼저 임신시켜서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는 남자친구를 일으켜 오시며 아버지는 등을 두드리며
아주 순조롭게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가족은 달랐답니다. 우리 집안은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이 없는 집안이다. 나도 이 사람도 대학 나왔고 우리 딸도 아들도 다들 대학 나왔어. 근데 저리 너를 들이려니 마음이 편치가 않구나. 애초에 급이 안 맞는 결혼인데 애가 생겼는데 어쩌겠어? 그러게 이놈아, 사람도 가려가면서 사귀어야지. 덜컥 임신까지 시키면 어쩌잔 거야? 이미 생긴 애를 지우라고 할 수도 없고. 거참 사돈. 댁도 고졸이냐? 어머님,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람을 급으로 나누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대학은 안 나오셨지만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랑 다르게 최소한의 교양은 갖추신 분들이고요. 그래요? 어머 아빠, 왜 그러세요? 수아 임신까지 했는데 심한 말 하셔야겠어요? 수아가 대학은 못 나왔어도 얼마나 똑똑하고 똑 부러지는데? 엄마 아빠도 저희 결혼하면 수아가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될 거예요. 예, 벌써 지 아내 될 사람이라고 감싸고 도는 것 좀 봐라. 우리가 무슨 틀린 말했어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너랑 제 면이 같아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들어가도만 하더니만 이렇게 사고를 치는구나. 아이고, 못 살아. 말해두는데 둘이 결혼해도 난 뼈리 대접해줄 자신 없어. 그거 알고 결혼해라. 아이고, 속 타죠. 저를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저 이 결혼 할 생각 없어요. 저 대학은 못 나왔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못 나온 거고, 오보다 돈 대학 갈 수 있는 성적이었고, 지금껏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요. 애는 혼자 키우겠어요. 죄송해요. 저 이만 가 볼게요. 아이 수아야, 왜 그래 가지 마. 우리 부모님은 내가 잘 설득할까? 엄마, 아빠, 정말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기어이, 저희 사이를 갈라놔야겠어요. 뱃속의 아기는 어쩌고요? 엄마, 아빠가 계속 그러시면 저 엄마 아빠 얼굴 안 볼 거예요. 남자친구가 그렇게까지 말하자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아버지는 입을 다물 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결혼을 깨고 싶었지만 계속 저를 감싸주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게다가 사실 아빠 없는 아이 키우기는 너무 겁이 났거든요. 부모님 문제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막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했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 정말 미안해. 우리 부모님. 그래도 알고 보면 좋은 분들이셔서 만저러지. 곧 잘해 주실 거야. 우리 분가해 살자. 나 당신. 부모님이랑 살 자신 없어. 아, 미안해. 그런 여유가 없는데 우리 부모님도 일 안 하시고 내 동생도 취업 준비생이라 면이 많아서 집 살 만큼 돈을 모으지 못했어. 지금까지 말 못했는데 우리 집 지금 나만 보고 사는 집이야. 우리 집도 형편이 많이 어려워. 아, 미안해. 이해해 줄 거지? 대신 돈 모으자 마자 분가하자. 내가 꼭 약속할게. 조금만 견뎌줘. 알겠어. 그럼 대신 금방 분가하는 거야? 근데 우리 회사가 결혼하면 퇴사 압박 주는 곳이라 나도 퇴사해야 될 텐데. 집 살 땐 금방 모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 아끼고 살려보면 금방 모을 수 있을 거야. 정말 부모님 문제 잘 막아줄 거지. 나 시집살이 안 시킬 자신 있어? 아, 당연하지. 우리 예쁜 여부인데. 아무리 우리 엄마 아빠라도 시집살이 시키면 가만 안 둬. 시어머니 시아버지 될 사람이 인격이 모자란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오직 남편 하나만 믿고 결혼했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퇴사한 뒤 시댁에 들어가 가요. 시집살이를 걱정했는데 웬걸요. 시부모는 아무 문제도 아니었죠. 하지만 남편은 1년도 되지 않아
180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저와 만날 땐 술을 안 마셔서 몰랐던 거죠. 툭하면 술을 마시고 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당신도 술 마셨어?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뭐, 고절연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 감사해야지. 어디서 잔소리야? 뭐, 고졸연봉? 고졸이라 아무 상관없다며 이런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어. 밤마다 시끄럽게 그러야겠어. 조용히 좀 해. 그리고 애비가 틀림없다 했냐? 고졸리 들었으면 얌전하게 남편 시중이나 될 것이지. 어딜 말대답이야? 그러라고 결혼 허락한 거 아니다. 이래서 못 배운 것들은 할 수 없는구나. 없다니까. 가방끈 짧은 티를 낸다니까. 그래, 영원히 임신한 것만 아니었어도 절대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어머님, 아버님, 무슨 말씀이 그렇게 하세요? 절이라고 이 집에 피 입힌 거 하나라도 있어요. 왜 없어? 고만 아니었어도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해서 살림이 보이됐겠지. 지금 내가 할 줄 아는 거나 있어? 님만 중요하고 대단한 줄 알아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집안일에 손 아예 넣으시고 내가 집안일 도맡아서 하고 있잖아. 언니, 그 정도는 대학 못 나왔으면 받아들이셔야. 대졸인 괜히 대졸인 줄 아는데. 대학이란 게 그렇게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없어요. 발이 없어요. 대이면 뭐래요? 취업도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잖아요. 아가씨도 잘하는 거 하나 없어요. 그래도 대학교 나왔으니까 언니처럼 방은 안다 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리고 취업이 언젠간 되겠죠? 대졸이,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언젠가 남편에게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심이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물어봤다. 그냥 지방 대학이라며 말 그대로 돈만 내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 사람들은 대단한 대학을 나온 것처럼 자랑을 부렸다. 남편은 결혼 전 약속했던 대로 부모님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기보다는 오히려 시부모님과 함께 절이라고 나를 무시한 적도 있었고 술을 마시고 막말을 하는 등의 일도 있었다. 또한 술집에서 부리다가 들어오면 뒤척이는 일은 내게 맡기는 것이었다. 우리 딸이 미안해 라며 계속 속죄하는 말도 있었다. 저는 어두운 곳에서 혼자서 눈물을 흘렸다. 속이 썩고 문드러질 것만 같지만 친정에서 한마디 할 수 없었다. 남편의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하루가 멀어가곤 했지만 친정은 낸 사위를 무척 좋아하는 법이다. 친정 아버지는 사위가 아들처럼 대자랑을 하며 다니시고 어머니도 사위 덕에 우리가 웃는 날이 늘어난다며 좋아하셨 잃어버린 오빠의 빈자리를 남편이 채워주는 것 같아. 그거 하나 보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시댁에서 구절이라 무시받고 남이 내게 거린다는 기는 대할 수 없었죠. 한 번은 친정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아이고 수아야. 아빠가 입원을 했어네. 두 번이라 아버지 어디 편찮을 시기라도 한 거예요? 아니, 글쎄. 등산을 하다가 실족해 다쳤어. 얼마나 다치셨는데? 의사는 뭐래요? 다리뼈에 금이 갔다는. 그나 사주는 입원해 있어야 된다는데 수환이가 좀 와보렴네. 엄마, 바로 갈게요. 어디 병원 몇 시래요? 저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아버지가 다치셔서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다치셨다. 술을 마시고 길에서 잠을 자셨나요? 아니요. 그건 제 남편이 항상 하는 짓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교회 계셔서 그런 일 없어요. 등산하다 넘어졌어요. 저 다녀올게요. 뭐가 어째야 하면 날이면 날마다 말대답이에요. 너 남편이 왜 항상 술을 마시는지 알아? 무능한 마누라 둔 덕에 속상해 그런 거야?
고절 주제 대졸에 대기업 집안에 시집 갔으면 시대 귀신이 돼야지. 못 가고 못 보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요. 아가씨가 결혼했는데 아버님이 다칠 때 못 온다면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 똑같은 딸 입장에서 어째서 그런 식으로 말을 섭섭하게 하실까요? 전 가야겠어요. 너 지금 나가라. 들랑 다신 들어올 생각 말아라. 전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 무시하고 집을 나와 아버지 병원에 갔어요. 아버지, 좀 괜찮으세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이고, 난 괜찮다. 이만하길, 다행이지. 그래, 사돈댁은 잘 계시냐? 임서방은 잘 지내고? 남편이랑 자주 찾아봐야 돼, 죄송해요. 남편이 하도 바빠서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잘 지내시고요. 마음 쓸 것 없다. 대기업 다니면 봐을 텐데 그 정도 우리가 이해해 줘야지. 사기 취집살이 시키는 건 없어. 에이, 그런 거 없어요. 두 분 다 얼마나 잘해 주시는데요? 그거 참 감사하구나. 내가 사위 자랑을 얼마나 하고 다니는지 몰라. 아주 든든해. 꼭 잃어버린 우리 수연이 생각나서. 그래, 내가 결혼을 잘해서 우리 둘 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른단다. 그나저나 결혼 전엔 곧 분간한다고 하지 않았어? 안 해. 곧 분가해야지. 아저, 너무 걱정 마세요. 엄마, 너무 자리 오래 비울 것 없어. 이제 집에 들어가 봐. 얼굴 봤으면 됐다네. 아빠, 이제 들어가 볼게요. 몸 조심하시고 태어날 때 또 연락 주시고요. 그래, 알았어. 걱정할 것 없고 영원히 사진이라 많이 보내네. 엄마, 그럴게요. 아니, 계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 집 도어락 비밀번호가 밖에 있더라고요. 시모의 짓이 분명했습니다. 전 기가 차서 한숨만 나왔고, 그리고 쇠공을 불러 문을 따버렸죠. 따자마자 시모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밖에서 밤새 잠도 못 자고 고생 좀 해보라고 받고만 쓸데없는데 내 아들 돈을 써 마음 크게 먹으셨나. 예트 나갈 일 없겠죠. 저 피곤해서 이만 잡을게요. 고졸년, 키 좀 잡으려고 했더니만 저 못된 것 말 한마디 안 찌는 것 좀 봐라. 어머니 말 끝마다 고졸이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대결이라고 존경받고 싶으시면 먼저 존경받은 만하게 행동하셔야. 어머니의 행동 어디가 대조 같은가요? 중학교도 못 나온 것 같아요. 뒷목 잡는 시어머니를 뒤로 하고 전 아이 데리고 갔어요. 게다가 시모는 제가 늘 돈 쓰는 것에 엄청나게 예민하셨던 왜냐하면 남편이 대기업 다니면 뭐 하나요? 집안이 가난한데 가난한 집안에서 남편 혼자 자수성거한 거라 늘상 저한테 남편 돈 빨아먹는다, 등골 빼먹는다, 피바람 먹는다 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꾸미는 것, 먹는 것에 취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술집을 하셨는데 밥어실 때 한 번씩 저를 부르시고 알바비를 줬어요. 그걸로 그나마 숨통 트이게 살 수 있었죠. 저는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았어요. 시어머니 아가씨는 집안일은 도와주지도 않고 다 제 몫이었고 남편은 바간일에서 온 가족을 먹여 살렸죠. 시어머니 씀씀이가 해픈 탓에 분가 이야기는 희망 없는 얘기가 되었어요. 저희 친정에서 하는 술집에 가끔 바쁠 때 도와드리는 거, 가는 거 가지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얼마 받아오지도 못하면서 왜 집을 비우고 성질을 내셨죠? 딱 그때만 집안일 해요. 달라는 건데도 그렇게 불평을 부리고 저녁 한 번은 못 참아 먹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시곤 했죠. 넌 얼마 파티도 못하면서 꼭 거기 가서 일을 해야겠네. 게다가 고급진 일도 아니고 술집 일이라니 그게 지방 망신이다. 하긴 고졸년에게 딱 어울리는 일이긴 하다만 고급진 일이 아니면 그럼 저급은 일인가요?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본인 앞가림 잘하시면서 먹고 사세요. 너 나랑 시비가 돈 못 번다고 구박하는 거냐? 우리가 잘난 아들 둔 것뿐이야. 쉬는 거지. 대학 나왔는데 왜 일을 못 하겠어? 너희 부모는 너 같은 무능한 딸을 둔 것뿐이니까 일할 수밖에 없는 거야. 쉬는 게 아니라 앞길을 막는 거겠죠? 저희 돈도 얼마 못 모으고 있는 걸 알긴 하세요? 뭐, 저게 아주 심히 우습게 보이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당신 대체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당신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봐. 시어머니는 그렇게 본인은 아들한테 용돈 듬뿍 받아 물쓰듯 쓰면서 집안일에는 결벽을 떨며 돈을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아까워 남은 음식 쓰레기를 믹서기에 갈아 변기에 버리게 하는 사람이었죠. 한 번은 딸 이유식을 볶음밥을 해 먹이는데 그러셨어요. 아이고, 돈 아까워. 아들놈도 아니고 생긴 것도 너 닮은 게. 머리도 멍청한 걸 뭐, 그 정성스럽게 먹이냐. 그냥 맨밥에 김 싸서 먹여라. 우리 영은이가 뭐가 멍청하다고 그러세요? 어린이집에서도 영원이만큼 똑똑한 애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영양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세요. 그리고 아기 아빠가 준 생활비 다 떨어졌어요. 반찬 값이 모자라요. 어머니가 좀 주세요. 너 어디다가 돈 맡겨놨어? 뭐가 그리 당당해. 제대로 절약하지 못하고선 어머니가 사회부 시옷 한 벌만 아껴도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어요. 또 배달 음식 해 드시고서 월말에 고생하라고 그러세요. 반찬 해야 되니까 좀 주세요. 그래, 알았다. 이 돈으로 재료 사서 오늘 저녁 반찬은 장조림이랑 매운탕이랑. 저는 기가 막혀서 시장에 가서 3,000원에 김을 팔길래 덜렁 그거 하나 사왔습니다. 저녁 반찬을 보자 시모가 소리를 꽤 지르더라. 김이랑 밥밖에 없었거든요. 너 지금 누구 놀리냐? 장조림이랑 캐는 어디 갔어? 3,000원으로 장조림이랑 캐를 어떻게 만들어요? 김이 딱 3,000원 하더라고요. 인기 많은 집이 맛있게 드세요. 우리 딸 영은이한테 김서 먹이라서요. 어머님은 김서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호가 반찬에 먹는 게 아니라 처먹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친정 어머니께 연락이 왔죠. 수아야 사돈댁에 김 잘 받았다고 전해드리렴. 아주 맛있게 먹고 있다고 말이 하네. 엄마 시어머니가 김을 보내셨어요. 그래, 오늘 와서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더라.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려. 욕심없고 순수한 우리 엄마는 겨우 김 받아놓고도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 재료를 한 번 사다가 반찬에 10가지 준비해서 친정에 가져다 들렸죠. 엄마, 이거 어머님이 요리하신다 드려서 죄송하다고 반찬을 해다 주셨어요. 엄마, 요즘은 잘 지내고 계세요? 건강은 괜찮고? 아휴, 바쁜 내가 모아를 입으러 왔어. 나 보고 가져가라고 하면 되지. 사돈댁에 정말 감사하구나. 저번에 받은 기만으로 충분한데 세상에나 이렇게 많이 해서 보내셨네. 다음부터 이러이 필요 없다고 전해드려. 나 몸은 늘 괜찮지. 가게일 하느라 피곤하긴 하다만 네, 알겠어요.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 망쳐요. 그래도 바쁠 땐 내가 와서 도와주자. 그래서 한결 살 만하다. 고마워, 우리 착한 딸, 그러지 말고 반찬 좀 드셔보세요. 입에는 좀 맞으세요? 어디 보자. 정말 내 입에 딱 맞네. 부인이 음식 솜씨가 좋으시네. 조이로 안 쓰시고 음식 맛을 잘 내시는구나. 그나저나 시댁에선 좀 잘해주셔. 그럼요.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영훈이도 이뻐해 주시고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이제 슬슬 가봐. 집 너무 비워도 보기 안 좋아. 다음에 시간 여유 있을 때 또 놀러 오렵네. 엄마 가볼게요. 저는 친정엄마께 시집가 잘해준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당연히 시댁 흉도 보고 남편 흉도 보며 친정엄마께 하수도 하고 싶었죠. 하지만 댁이 없다는 사위를 자랑하며 아들 대신이라 생각하는 엄마 아빠에게 참말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달려가 보니 글쎄 남편이 음주운전 거였어요. 결국 남편은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그래서 술을 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며칠도 안 돼서 남편은 회사 직원들을 끌고 집에 왔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음식을 준비했죠. 근데 한 여직원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 여직원은 알고 보니 저보다 1살 어렵고 싹싹한 걸며 저를 도와 음식을 차려줬어요. 그게 너무 고마워 감사 인사를 하자 친하게 지내고 싶다며 연락처를 물어보더군요. 저도 싫지만은 연락처를 알려줬고 간간히 연락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모님 가게가 바빠 딸을 시어머니께 맡기고 일을 도와주러 왔어요. 근데 집에 와보니 영은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경찰서에 연락은이 그물며 시큰둥한 시를 뒤로하고 전 길거리를 헤매며 영희를 부르러 다녔어요. 결국 영희를 금방 발견했지만 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어려웠죠. 어머니, 어떻게 애를 보길래 애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 애가 놀이터 가고 싶다길래 놀이터에 데려갔는데 얌전히 놀고 있는 거 같길래 친구랑 통화 좀 하다가 그만. 아니대, 이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애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지 엄마 닮아서 맹한 걸 나더러 어쩌라고. 저 욕하는 건 참아도 우리 영혼이 욕하는 거 못 참아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는 방 안에 들어가 엉엉 울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이혼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죠. 하지만 제가 이혼하면 딸리는 어떻게 될지, 돈은 벌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죠. 남편은 저희 부모님 생신은 케이크 기프티콘을 보내는 걸로 대신하자. 자기 부모님 생신은 외식은 절대 안 된다며 직접 차린 음식으로 성대하게 차리는 것을 늘 요구했어요. 그래서 매년 갖가지 요리를 해 차려도 시부모님은 고맙단 말은커녕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할 줄 알아야 된다 며 정거리 했죠. 내가 어머님 아버님 생신 제대로 챙기면 신도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고작 케이크 기프티콘이 뭐야? 뭐? 내가 대기업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랑 결혼해준 것만으로 감사해. 아들 일이라고 뭘 더 바라시면 그건 양심이 없는 거지. 뭐,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대기업 다니는 게 그렇게 대단해? 나도 공부 잘했어. 당신보다 집이 어려워서 대학 등록이 없어서 못 간 것뿐이야. 그니까 집이 어려운 게 부모님 고졸이라 서아 고졸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야. 당신이 공부를 진짜 잘했는지 알게? 뭐야 뭐? 내 부모님, 당신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내가 시부모님을 너네 부모님이라고 하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거짓말 한다는 거야. 그렇게 입을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수아야, 언제 시간 좀 낼 수 있어? 엄마가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혼자 가기는 좀 무서워서 말이야. 병원이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몇 달 전부터 뱃속이 불편하고 자꾸 몸이 피곤하더군요. 그냥 장염이 거니하고 약 받아 먹었는데 낫지도 않고, 수아야, 엄마는 너무 무섭다. 큰 병이면 어쩌니, 일을 어쩌면 좋으니? 엄마, 진정하세요. 별일 아닐 거예요. 제가 당장 병원 예약 잡을게요.
그렇지, 별일 아니겠지? 그럼요. 엄마, 건강하신 거 하나 타고 나셨나요? 진정하시고 우선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봐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아보니 충격적이게도 대장암 기란 소견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무섭다고 자꾸 눈물을 흘리셨고, 엄마, 걱정 마세요. 대장암 얘기는 생존율이 76%예요. 그래요. 그래도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수술하면 곧 나으실 거예요. 저는 곧바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엄마 수술 날에는 당연히 병원에 갔고, 수술에 들어가 있는 엄마를 기다리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다 닳아 핸드폰이 꺼져 버린 거예요. 충전기도 가져오지 않았고, 그렇다고 수술하고 있는 엄마를 두고 집에 갔다 올 수도 없었습니다. 집에 엄마 수술이라고 말하고 나왔으니 별일은 없을 거라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엄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어요. 다음날 저는 집에 돌아갔고 집안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너 이제 들어와서는 그리 뻔뻔한 낯짝이야. 핸드폰은 꺼놓고 전화 받지도 않고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 감히 우리 엄마 생신을 까먹고 넘겨요. 그제야 저는 꺼진 핸드폰이 생각났습니다. 시부모님 생일은 핸드폰에 늘 알림 설정을 해두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어 시어머니 생일을 챙겨드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 엄마 나 취직까지 바깥일 하시느라 생일 한 번 제대로 못 챙기셨어요. 내가 말했어. 안 했어. 아,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핸드폰 배터리가 다 닳았는데 그렇다고 엄마 수술하는데 자리비수도 없잖아? 그까지 수술하면은 병 가지고 밤이 심히 생일을 입고 넘어가 결혼하면 시대 귀신으로 살아. 거야. 뭐든 것 이래서 대학 안 나온 년은 집에 트리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내 생일 상 받고 싶지도 않아. 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언니 때문에 오늘 완전 분위기 망쳐버린 거 몰라요? 제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저만 어머니 생일 챙겨야 돼요. 당신이랑 아가씨가 음식 차려서 챙길 수도 있던 거잖아. 내가 지금 내 위치를 모르는구나. 고절연 받아줬더니 감히 우리 엄마 생일을 까먹어? 그런 집안일은 너같이 대학 안 나오는 애나 하는 거야? 입 다물고 집안일 얌전히 할 줄 알고 고조인 거 알면서도 결혼해줬더니만 너 정말 반송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럴 줄 알고 이미 내 짐 친정으로 보냈어. 1년 동안 기회 줄 테니까 잘 반성해봐. 우리 엄마 생일에 다시 와서 너 하는 거 보고 결정할 거야. 결정이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거야 참지 떠시고 문을 닫아 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한순간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영혼이를 안고 친정집으로 갔죠. 이번만큼은 둘러댈 말도 없었어요. 처음으로 엄마 아빠 앞에서 시댁에 얼마나 구박당해왔는지, 남편이 얼마나 개차반인지 털어놓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다행이라는 건 엄마의 수술이 잘 돼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내가 뭐가 그리 못났다고. 그걸 다 참고 살았어. 영원히 데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꼭 대기업 다니는 아빠가 있어야 되니? 그런 쌍놈의 집안에서 자라면 영원히 가정교육이 안 좋을 것 같다. 엄마 아빠도 술집 안정돼서 너 도와줄 수 있어?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너 하고 싶은 거 한번 찾아봐. 영원히 엄마가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말고. 죄송해요, 엄마. 엄마 그런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전 그냥 댁이 다니는 삽이 있다고랑는 엄마, 아빠 속성이기 싫어서 그랬어요. 그런 놈인 줄 알았으면 자랑하지도 않았겠지. 좋은 학보에 좋은 직장이 그리 대수냐? 근본도 안 되는 집이었어. 그런 것들한테 달을 맡겼다니. 기어의 엄마는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저도 가슴이 너무 아팠죠. 제가 행복해야 그게 효도라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심하고 하루에 아르바이트 3개 뛰면서 어떤 일이 제 적성에 맞는지 알아보고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와 맞는 일을 찾으면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떤 남자 손님 2명이 들어왔어요. 목소리가 커서 일부러 들으려 하지 않아도 이야기가 들렸죠. 둘 다 30대 중반 정도 돼 보였는데 한 손님이 자기 부모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어 양 부모님께 잘했다 얘기였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고 남자의 얼굴에 자세히 보니 어릴 때 오빠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오빠가 그리워서 오빠 어린 시절 사진을 자주 봤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달려가 물었습니다. 저기요, 엿들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잃어버린 오빠가 있어서요. 오빠가 5살 때였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그러세요. 근데 제 원래 이름은? 저도 잘 기억을 못해서 양부모님이 서로 지어주셨어요. 비록 어릴 때 사진이긴 하지만 저희 오빠 얼굴이랑 너무 닮으셨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부탁이에요. 저희 부모님 좀 만나 주시겠어요? 정말 그렇게 닮았다면 저도 만나보고 싶네요. 그렇게 하기로 해요. 그분은 저희 부모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됐어요. 저희 오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닮았다는 건 저희 부모님의 의견도 같았습니다. 게다가 얼굴에 있는 점 위치까지 똑같았어요. 결국 친자 확인 검사를 했고 그 결과 그 손님은 정말로 제 친정 오빠였어. 오빠 나이가 35살이니 30년 만에 만남이었어. 우리 가족은 모두 얼싸안고 울었어요. 정말 살아서 오빠를 볼 수나 있을까? 사실 마음속으로 오빠 찾는 일을 오래전에 체했는데 말이에요. 대체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고생은 안 했어? 훌륭하시고 재력도 많으신 양부모님 만나서 고생 하나도 안 했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나 정말 귀하게 자랐어. 아이고, 그게 정말이냐. 다행이다. 다행이야. 우리 아들은 30년간이나 귀하게 키워주시다니 정말 일이야.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길을 잃은 바람에 없어져서 30년 동안 쇼도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그가 못한 효도 2배 아니 3배로 할게요. 저도 친엄마, 친아빠가 어떤 분들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그동안 떨어져 있었던 게 믿기지 않은 만큼 엄마 아빠께 정이 가요. 이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나 봐요. 저희는 오빠의 부모님을 만나 인사를 했습니다. 양 부모님은 인품이 훌륭하시고 교양이 넘쳤다. 분들이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정 오빠도 부모님을 찾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근처에 와서 돌아다니며 수수를 했는데 저도 마침 동네 시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만난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친정 오빠는 부모님 집으로 옮겨드렸고 남편은 어떻게 알았는지 손살같이 내려와서는 사위 노릇하겠다 알리치더군요. 친정 오빠는 부산에서 무역회사를 크게 하고 있었는데 명함을 보더니 남편이시고 으며 저에게 그러낸 겁니다. 야, 진짜 타이밍 기가 막히네. 당신 나가고 딱 1년 됐잖아. 내가 감이 참 좋아. 내 덕에 형님도 찾고 그러니 당연히 나도 받을 건 받아야 되지 않겠어. 어차피 이번 승진에서 밀려서 회사 나올까 고민했는데 한테 내 자리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해줘. 그래서 제가 활짝 웃으며 말했죠. 알았어. 말은 해볼게. 아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며칠 뒤 정말로 회사에 사직서를 썼고 그동안 저는 이혼 서류를 썼습니다. 그리고 시댁은 발칵 뒤집혔죠. 백수가 된 남편은 어쩔 줄 몰라도요. 급기야 시댁 사람들이 친정에 찾아와서는 대졸인 시모가 고졸은 우리 엄마께 사정사정 하는 겁니다. 사부인, 그동안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 집은 저희 아들만 보고 사는 집이에요. 제발, 사돈촌과 저희가 잘못한 게 많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정말 잘못했으니 이번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정말 우리 멱이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예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모자라서 사람을 몰라 뵀어요. 제가 아내한테 잘하겠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 집 오빠만 없으면 정말 망해요. 용서해 주세요. 신우는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평생 취업할 생각 없이 오빠한테 기생해 살다가 청천벽력 같았죠. 다들 썩 나가요 듣자니 내 동생이고 우 부모님이 고이라면서 그렇게 무시했다면 당신들한테 갱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없어요. 대체 몇 분이 딸 얼마나 구했는지 본인 입으로 말해봐요. 사부인, 당신, 긴 말 할 것도 없어. 당장 나가요.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혼 소송 갈 테니 그리 알아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우리 영희 아빠 없이 살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희한테 한 아빠 되겠습니다. 뭐, 영은이한테 당신 같은 아빠가 없는 게 나 영은이 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언제 영원히 한 번 살갑게 안아준 적이나 있어? 그래 놓고 아빠 없이 살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와. 아, 내가 일이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그랬어. 이제는 정말 영은이한테 잘하고 당신한테도 잘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줘, 부탁이야.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개과천선에 살겠습니다. 저희 아들놈, 저희가 제대로 고쳐 놓겠습니다. 이 사람들 좀 보게. 제대로 되먹은 부모라 자식을 가리키지. 자식을 그렇게 키운 부모, 인성이 어떤지 알만한데. 누가 누굴 고쳐놔, 당신 자신들이나 잘해. 끝끝내, 우리 오빠와 나의 바지가랑이를 붙들며 나가지 않자, 우리 아빠는 경찰을 불러 파렴치한 그들을 내쫓았고, 저는 이혼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 6천만 원을 받아냈고요. 양육권도 가져왔고요. 그 후에 소식을 듣니 이혼한 후에도 남편은 또 음전하다 하필이면 유명 연예인 차를 박아서 언론의 운수회사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모 연예인 차를 쳤다고 싹부두가 되어 결국 세로고 직장에서도 해고당했다고 하네요. 또한 신호는 공장에 들어가 일하다가 장비를 망가뜨리는 사고를 쳐서 거액의 빚만 지게 됐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지고 그나마 뭐 하는 돈으로 사업한다고 덤비다가 비만 잔뜩 지고 온 가족에 도망 다닌다고 하네요. 그러다 또 쫓아와서 우리 오빠한테 급이 좀 갚아주면 안 되냐고 싹싹 비는데 오빠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겨우 뜯어 말렸어요. 그리고 저는 아르바이트의 모돈과가 오빠와 부모님의 약간의 돈을 보태주는 걸로 카페를 차려 싱글마을로 당당하게 엄마 아빠와 우리 예쁜 딸 영은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은이 이쁜 말 한 번 못 듣게 한 것이 엄마로서 미안할 따름입니다. 이제서야 정말로 행복을 찾아서 정말 기쁘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